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아니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나 겨울에서 찾아내. 경고, 하늘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번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경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영원.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 부진, 성적 하락, 가정결합,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대표에 대해서 이거 험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봤더니 저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예, 염색도 하고 동네 한 바퀴도 돌았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서 부쩍 이렇게 지역구 일정을 많이 이렇게 좀 공유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한 명이 이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0.5선이잖아요. 보궐로 당선이 돼서. 그래서 뭐 지역구 활동,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애써. 자, 200석. 200석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석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있었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재의결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200석 발언이 연이어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자중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모든 선거를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고개 쳐들고 오만한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이 뜻은 대놓고 뻔뻔하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00석. 발언 자체의 논란보다는 200석을 확보하면 지금의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이탄희 의원이나 조 전 장관이 한 말대로 민주당 단독이 아닌 진보 야권, 범보수 연합이라도 결국 민주당이 잘해야 200석을 살릴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의석은
163석, 여기에 위성 정당이 얻은 17석을 합해 180석을 확보했습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이 일체히 나왔습니다. 선거 압승에 도취되지 않고 일체의 오만함을 걷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당장 선거 때 약속한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정책에 집중하려는 듯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올바른 지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로 불거진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역공을 펼치려다 그대로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통 지지층인 20대 청년층이 등을 돌렸습니다. 민심은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의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압승, 그리고 180석 확보를 안겨줬지만 민주당은 민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지난해 정권 교체에 이은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 민심은 다시 한번 민주당의, 아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의 기회를 주려는 듯합니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운동권이라고 말로만 내치던 586 운동권들과는 다른 삶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었고 노동운동가였던 이재명 의원이라는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철저히 민주당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갖춘다면 선택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당이 아닌데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08년 총선 때 지지층이 낮은 투표율로 참패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200선 운운하는 데 앞서 200석을 확보한 이후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부터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강서 선거 이후 반전을 꾀하려는 국민의힘의 김포 편입과 공매도 금지, 의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머물며 여당 발 의제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강서 선거 이후 반짝 주목받았던 민주당이 또다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좀먹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 김대중 파리 전라도 지역 의원들. 두 번째, 고 노무현을 위기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이득을 획득하고 기득권이 된 정계 의원들. 세 번째, 586이 된 과거 386 세대 민주화 운동권 파리 기득권화된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정계에서는 기득권화되어 있고 정치계를 주름잡고 있는 추물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한 민주화 운동이 과연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당시 시대적으로 생업을 이유로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어 생계에 어린 나이에 접어든 소년공들이, 청년들이 온몸으로 차디찬 현실과 싸워가며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운동권이라는 당신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나요?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있으며 그들이 진정한 운동가들입니다.
그런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그들이 선지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민주화 운동,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한 자리 차지한 후 간판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의원님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시민들의 피로 얼룩진 민주화였습니다. 그 위에 일부 대학생들이 희생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고인이 되시고 뜨겁게 민주화 운동을 목숨 걸고 하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요. 저라면 반성하고 또 반성할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숟가락 올린 영광이 당신들의 것인지를. 이재명 의원 앞에 어디 감히 민주화 운동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반성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그만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